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신랑이랑 잘 나가는 식당 하는 30대 후반입니다. 워낙 없이 시작했던 서름이 있어서인가? 지금 잘 나가는 이야기를 꼭 먼저 전하고 싶었어요. 아니, 대체 얼마나 잘 나가길래 초보부터 돈 타령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결혼해서 신우에게 당했던 서름을 들어보신다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이제는 당당해져도 돼요라고 아마 응원 댓글 많이 달릴 거라 예상해요. 물론 그중에는 그거 어떻게 당하고 살았는지 멍청하고 자랑이라고 뭘 사연까지 쓰고 그래? 요런 댓글도 한두 개는 있을지 모르죠. 근데 막상 당사자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그런 게 뜻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웃고 지나칠 수 있는 지난 날, 그동안 고생했다고 토닥여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신우욕은 사연 듣는 동안에만 하시고 댓글로는 앞으로 변하지 말라는 응원의 말씀 부탁드려요. 아이고, 아가. 우리 큰며느리가 이 애미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겠구나. 너무 과해서 들고 다니지도 못하겠네. 보고만 있어도 다를까. 내 평생 받은 선물 중 가장 귀하고 감사한 선물이네. 고맙다, 고마워. 아이고, 이 돈 모을 때마다 이 애미 생각하며 행복해했을 우리 큰며느리 마음이 전해져. 너무 행복하네. 왜? 뭔데? 무슨 선물이길래? 시어머니 환갑 때 일입니다. 요즘은 환갑이 예전과 다르게 큰 잔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환갑은 정말 다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익숙하죠. 실제로 이제는 청장년이라는 연령대도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예전에는 49세였는데 이제는 69세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환갑도 친척들 다 불러놓고 크게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파티 형식으로 한정식집 룸을 빌려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저희 신랑이 삼남매로 첫째고 밑에 남동생과 동서 그리고 지금 저렇게 호들갑 떨며 제가 시어머님께 무얼 선물했는지 궁금해하는 시누이. 이렇게 어머니 환갑을 축하해 드릴 겸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큰 마음 먹고 생신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시어머님.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말 한마디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어요. 찬물을 확 끼얹은 신우 말이 있기 전까지는요. 대체 뭔데? 뭐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감동한대? 이게 작은 가방이네. 구찌? 언니, 요즘 애들도 안 매는 구찌가 뭐예요? 진짜 우리 언니 순진한 건지 아니면 못 살아서 어떤 게 좋은지 알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긴 좋은 것도 접해봤어야 알지. 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보아하니 없는 형편에 힘들게 모았을 텐데 어째요? 선물 수준이 있는데. 아, 진짜 우리 엄마 창피해서 메고 다닐지 모르겠네. 엄마, 설마 아까 보고만 있어도 다른다고 말한 건 들고 다니기 창피해서 선수 친 거야? 설마 그런 거 아니지?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런 농담 할 리가 없지.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요? 여름이라 홀 안에서 에어컨이 빵빵 나와서 시원하다 못해 싸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순간 얼굴에 열이 확 올랐어요. 창피하더라고요. 나름 검색도 해보고 제 선에서 선물할 수 있는 중저가 명품 브랜드 무난한 걸로 선택한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물어보고 샀어야 했나?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드리지 말고 어머님 집으로 찾아뵐 때 조용히 드릴 거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물론 그러실 시어머님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옛 속담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런가? 시어머님이 볼 때도 별로라 보고만 있어도 아깝다고 애둘러 말하셨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저는 그 순간에 못나게 그렇게 생각했네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대꾸해야 할까. 말을 들으면서도 어처구니 없고 속에서는 천불이 나며 얼굴을 빨개져 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는 자기 할 말만 쉴 새 없이 짓거렸습니다. 썰TV 시청자 여러분께 그렇게 떠들어대는 신우이를 표현하고 싶은 적당한 말을 찾는데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짓거리다. 짓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언니,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아, 그냥 현금으로 주지. 밖으로 가려면 번거롭잖아요. 엄마, 이 가방 맬 거야? 나한테 줄 생각 꿈도 꾸지 마. 내 친구들도 구찌 매는 애 없어. 누가 올드하게 이 브랜드를 맨다고 해. 이게 언제적 유행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 나도 창피해서 못 매니까 엄마 보고 있을 거면 밖으로 가자. 매라고 선물한 건데 보고 있으면은 선물한 큰언니 마음도 그렇잖아. 안 그래요? 아니지. 엄마 혹시 정말 못 매겠어서 말한 거면 밖으로 가는 게 맞지? 아니다. 교환하고 아예 다른 브랜드로 사는 게 더 낫겠다. 길에서 요즘 구찌 보기 힘들 정도로 한물간 브랜드 엄마도 어디 가서 며느리가 선물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겠다. 시리얼 넘버 어딨어요? 큰언니,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 맞아요? 뭐야, 어디 있는 거지? 왜 안 보이는데? 보통 여기 있을 텐데. 없네? 가방 안쪽에 있나? 언니, 이거 짝퉁 아니에요? 맞네. 이거 짝퉁 맞네. 앞만 찾아도 없는 거 보니 이거 짝퉁이네. 어머, 웬일이야? 쉴 틈도 없이 제가 시어머니께 선물한 가방 하나를 들고 떠들어대더라고요. 못 사는 형편에서 늘 친딸처럼 보듬어주는 시어머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신우가 무시하는 저중저가 명품 가방 하나 사려고 월 5만 원씩 꼬박꼬박 3년 적금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다 지난 이야기인데 제 처지가 참 우습게 느껴지네요. 저도 매보지 못한 명품 가방 시어머니께 해드린다고 없는 살림에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서 사드린 건데 지금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은 힘들게 모았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명품이라는 것 자체가 금액을 떠나 너무 감사해하셔서 마음이 좋았었죠. 물론 그 마음은 잠깐이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제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렇게 할까 기가 하도 찼어요. 그래도 새삼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저희가 없는 형편에 양가 도움 없이 시작해서 결혼 초부터 저를 깔아뭉개지 못해 안달인 신우였거든요. 큰오빠! 오빠는 뭐가 좋아서 세원이랑 결혼을 하는 거야? 왜 엄마가 도와준다도 그거 싫다고 하고 세원이 자존심 세워주는 거야? 예, 너 그 말버릇이 그게 뭐야? 큰오빠는 자기 힘으로 일어서고 싶다고 시간을 달라는 거지. 얼마나 대견하니? 그런 남편 말 따라서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네 새언니 같은 사람 어딨다고. 어디 가서 입방정 떨지 마라. 결혼 초 틈만 나면 신우는 저에 대해 헐뜯는 게 마치 취미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친정이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시댁이 좀 더 넉넉했지만 공평하게 양가 부모님 도움만 받고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시댁이 전세 자금을 보태준다고 하셨지만 사실 알죠. 그거 시부모님 노후자금인 거요. 갚는다 해도 상대적으로 노후자금이 있는 시부모님 마음과 결혼하는 장남에게 빌려주는 마음은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남에게 노후자금을 주기 시작하면 밑에 동생들 결혼할 때마다 무언가 해주실 것 같은 부담감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 신랑이랑 이야기 끝에 맨땅에 헤딩하기로 했죠. 아직 젊고 뭐라도 하면 되니까. 시간은 물론 좀 걸리겠지만 그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워낙 저도 신랑도 부지런하고 허튼 곳에 돈 쓰지 말고 허파에 바람 들어가 사치스러운 성격도 아니니까요. 둘 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서두르지 말자는 생각으로 서로 다독이며 열심히 살자고 다짐하는데 그런 마음에 꼭 찬물을 끼얹는 건 신우였습니다. 언니, 또 돼지갈비예요? 언니는 왜 꼭 명절이나 가족들 잔치에 돼지갈비를 해와요? 나도 소고기 좋아해요.
소랑 돼지랑 맛 자체가 다른 거 몰라요? 아무리 소에 비해 돼지가 가격이 싸다지만 우리 가족 지금 몇 명이라고 그 몇 명 소갈비 해다 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언니 음식 맛이 또 없으면 내가 기대도 안 하는데 이 맛난 음식 솜씨로 재료가 더 고급지면 더 좋은 맛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언니 칭찬하는 거니 고깝게 듣지 말아요. 너 밥그릇 일이네. 배가 부르다 못해 아주 오강에 똥 싸는구나. 너는 앞으로 네 새언니가 돼지갈비를 해오든 소갈비 아니 황금갈비를 해와도 다시는 먹을 생각 마라. 새아가 미안하다. 제가 나이 차는 막내라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릇만 나빠서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철없이 지금까지 이런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미안하다. 엄마는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해. 엄마도 새언니 예뻐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뭘 잘못 키워? 내가 얼마나 잘 컸는데. 어디 가서 기 안 죽고 할 말 따박따박하고 틀린 말 하는 거 아니고 경우에 없는 말 알아? 엄마도 알잖아. 내가 뭐 틀린 말해? 재료가 싸서 그렇지 언니 음식 맛나잖아. 아, 이왕이면 다음치 말하고 싼 고기 말고 좀 맛있는 고기로 하면 더 맛있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라고. 저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알았어. 내 방으로 갈게. 바른 말도 못하고. 언니 좋겠어요. 든든한 시어머니 빽 있고. 언니 잘 먹었어요. 뭐라도 해서 돈 벌어보려고 신랑이랑 저 아둥바둥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걸 아시는 시어머님은 항상 명절이든 가족 모임이든 저에게 부담 안 주려고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 부르셨거든요. 몇 번 일찍도 가고 용돈을 조금이라도 보태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들 열심히 잘 사는데 시간 쪼개서 밥하라고 부르기 싫다 하셨죠. 음식을 도우러 가면 이번엔 큰아들 내외가 일찍 왔으니 맛있는 거 사 먹자고 외식하자 하시곤 미리미리 식사비 결제하시기도 하셨고요. 수고스럽게 음식한 걸 아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봉투에 용돈을 드리고 오면 한사코 그 다음에는 2배, 3배를 넣어주셨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해낸 게 제가 음식을 한두 개는 해가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결혼 초 워낙 어려워서 식구들 돼지갈비 사가는 것도 부담일 정도였네요. 질 나쁜 고기는 아니고 그래도 질 좋은 고기 시부모님 저랑 신랑 도련님 신우 이렇게 성인 6명 고깃값 해야 5만 원 재료비 다 해도 10만 원이면 되는데 정말 그때는 그 돈이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나 몰라요. 저나 신랑이나 배운 가방끈이 짧아서 버는 금액도 한정적이었지만 반지하 반월세, 보험 적금 등 고정 금액으로 나가는 돈이 많으니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래도 신우의 온갖 구박에 버틸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신우에게 제 대신 속 시원하게 뭐라고 해주시는 그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요? 물론 신랑도 이래저래 시어머님만큼은 아니지만 한 소리 하죠. 그런데 다 큰 성인이 저렇게 말하니까 어릴 때 동생 대하는 것처럼 때리지도 못하고 말로만 큰 소리치는 큰오빠 무섭지도 않았겠죠. 새언니, 우리도 가족여행 가요. 언니네 돈 없는 거 아니까 언니네 다 부담하라고는 안 해요. 언니네 못 살아서 소고기도 못 사는데 부담 주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가족 개하는 거 어때요? 친구들 보니까 다들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돈 내라는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 것까지 새 집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저랑 작은 오빠랑 10만 원, 그리고 언니는 오빠랑 2명이니까 20만 원. 아, 언니네는 20은 부담이겠죠? 그럼 15만 원이요. 어때요? 그래봐야 한 달에 25만 원 모이고 1년 해봐야 300이니 여행 제대로 가려면 2년은 모아야 하니 그 밑으로 어림없어요. 설마 그 정도로 못 사는 거 아니죠? 아무리 못 살아도 그 정도는 아니죠. 내가 큰 며느리니까 남들 다 보내주는 가족여행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양식권 언니네 형편 모르는 거 아니니 가족계로 부담해서 내자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가능한 거죠? 야,
그래, 큰오빠 거지다. 못 살아서 한돌 15만 원 가족게 못한다. 너도 말이 엄마 아빠 것까지 낸다지만 일도 안 하는 네가 무슨 수로. 보아하니 부모님 용돈 받아서 회비 내고 생색 내려나 본데 어림도 없는 소리. 이봐요 아가씨, 그렇게 네 새언니 못 잡아먹어 난리치지 말고 발 닦고 잠이나 자세요. 치, 큰오빠는 툭하면 새언니 감싸고 돈다니까. 내가 뭐 오빠 거지래? 뭔 말을 또 그렇게 해서 동생만 나쁜 년 만드냐? 아주 엄마나 오빠나 다 새언니 편이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왜 제가 대꾸를 안 했냐고 물으실 것 같아요. 물론 대꾸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초반에 한두 번 신우가 말하는 거 맞받아쳤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신랑이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저를 예뻐하는데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혹시라도 저랑 신우이 사이에 서로 언쟁을 높여 말싸움이라도 난다면 좋을 거 없으니 신우가 하는 말마다 나쁜 역할은 신랑이 하겠다 자처했죠. 같은 자식이라 싸움이 난다 해도 시어머님이 누구 편을 들지 못하고 막말로 싸워도 형제니 저랑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풀기도 쉽다면서요. 현명한 해결사인 신랑 덕분에 저는 가만히 있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네요. 초반처럼 대꾸하는 절 기대했는지 갈수록 대꾸 없이 귀뚱으로도 안 듣는 저에게 더욱 자극하는 말들을 하기 바빴고요. 그런 저를 시어머님과 신랑이 양쪽에서 번갈아 신우에게 역성을 드니 신우는 그게 또 서운한지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엄마,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형수님, 잘 부탁드려요. 연상이라 본의 아니게 족보 꼬일 수 있는데 현명한 사람이라 그럴 일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줬으면 해요. 잘 부탁드려요. 경훈 씨에게 너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마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형님으로 깍듯이 모실게요. 그렇게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까.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동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신랑이랑 저는 동갑이었고 도련님은 신랑보다 2살 어렸는데 데리고 온 동서는 신랑보다 4살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저랑 신랑보다도 2살이 더 많은 어린 동서였죠. 잠깐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무래도 나이 많은 동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지 도련님과 동서가 미리 선수를 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걱정 말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감사하게 도련님이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셨는지 존경받을 만한 형수님이니 나이와 상관없이 형수에 대한 대우는 깍듯이 했으면 좋겠다고 동서에게 신신당부했대요. 동서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당연하다고 나이와 상관없이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맏며느리는 충분히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호칭에 대해 어렵다 생각 안 해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제가 맏며느리 역할 못하니까 둘째 며느리 된걸요? 사람마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넘보면 안 되죠. 저 나이 많은 동서지만 결혼은 형님이 선배님이시니 앞으로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일만 해서 가정을 이끌고 며느리 도리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걱정 마시고 시킬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내가 며느리 복이 있나 보다. 우리 큰애도 요즘 애들답지 않게 싹싹하고 참해서 늘 감사했는데 둘째 며느리도 이렇게 살갑고 자기 도리 다 할 줄 알고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이 애미는 바라는 거 없다. 형제간 지금처럼 기강이 바로 서면 되는 거지. 나이 어린 형님이라고 무시하면 부모 죽고 나서 형제들끼리 볼 일도 없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부모 대신이라 생각하고 항상 지금처럼만 선 지키고 살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 감사하게 제가 굳이 여러 말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시어머님 그리고 도련님까지 제 입장 잘 헤아려 이야기해 주니까요. 그리고 동서 역시 나이가 어리지만 저를 깍듯하게 존칭 써가며 예의 차리니 저 역시도 맞존대하며 예의를 차렸고요. 하지만 역시 문제가 되는 건 신우였습니다.
동서 잘 들어왔는데 왜라고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동서 직업이 좀 빵빵하거든요. 이미 썸네일로 보시고 오신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이라면 아, 그 의사 동서 하고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의사 동서. 집안 빵빵하고 직업 빵빵하니 저와는 이미 스타트 선부터 달랐죠. 그런데도 저에게 깍듯하고 자기 소임 다하니 시어머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저 역시도 신우와 다르게 저 무시 안 하고 형님 대접 다 해주니 감사했죠. 신우만 아니면 말이에요. 어머, 작은 언니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은 소고기 냉장고에 다 들어가지도 않겠어요. 그냥 밥 한 끼 먹자고 불렀는데. 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면 우리 큰언니 기죽잖아요. 지금껏 가족 모임에서 끼케야 돼지갈비만 먹어봤는데 배탈 나겠어요? 소고기 안 먹어본 우리 큰언니 장기들이 다 놀라는 거 아닌지 몰라요? 소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지. 역시 집 잘 사니까 클래스가 다르네요. 와, 이 때깔. 나도 TV에서나 봤지. 이 마블 예술이네요. 잠깐만요. 건들지 말아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야지. 친구들한테도 자랑해야겠어요. 와, 촛불. 이게 다 얼마만이야? 장난 아니다. 우리 작은 언니. 아, 행복하다.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했는데 작은 언니 때문에 다 물 건너갔잖아요. 맛있으면 0칼로리를 쓰니까 일단 먹고 생각해야겠네요. 큰언니, 뭐 해줄 거예요? 소고기 먹어보진 못했어도 요리는 잘할 줄 알죠? 작은 언니가 정말 최고급 소고기 사왔으니 큰언니가 요리라도 해야죠. 덕분에 엄마랑 저만 호강하겠네요. 아, 진짜 주둥아리 어쩌죠?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신우는 뭐가 더 신났는지 뭐든 비교하고 깔깔대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핀잔을 주고 동서도 무안해서 제 편을 들고 아니라고 하고 언성을 살짝 높여 화도 내고 별 난리를 다 쳐도 신우를 막을 사람이 시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요? 제가 결혼 전에도 꽤 많이 싸운 것 같았어요. 종종 시어머님이나 신랑보다 적은 비중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정말 크게 싸움 나기 직전까지 가버리니 시아버님은 저런 신우가 활기를 칠 때면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흔히 안 보는 삽니다 라는 말처럼 그 꼴 보기 싫으셨던 거죠. 저렇게 말하는 신우와 안 듣는 척, 맞받아치는 가족 중 누구 하나, 그리고 잽싸게 피하는 신우가 일상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니 이제 신우 의중을 알겠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이렉트로 내뱉고 끝인 거죠. 방으로 피하던 욕을 먹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 아쉬울 거 없는 셈이라는 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언니, 이거 진짜 짝퉁이죠? 짝퉁 맞네, 맞아. 시리얼 넘버를 찾을 수도 없네. 하긴 소고기도 못 사서 몇 년째 돼지고기 사왔던 형편에 무슨 돈이 있어서 진짜를 사겠어요? 그래도 제법 진짜와 유사해서 깜빡 속을 뻔했네요. 아우, 근데 이걸 어째요? 창피만 된통당하고 괜히 생색내려다 씨알도 안 먹히게 생겼어요. 아, 내가 눈치 없이 알아챈 건가? 아, 모른 척 넘어갔어야 하나? 엄마나 오빠나 나한테 눈치 없이 짝퉁인 거 알았다고 뭐라 할 거야? 하지 마. 내가 눈치 빠른 걸 어떡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돼. 엄마 짝퉁인 거 모르고 친구들 모임에 메고 나갔으면 엄마도 창피하지만 엄마가 사랑하는 큰 며느님도 욕 보이는 거라고. 다 내 덕인 줄 알아. 시어머니 환갑 때 이야기를 하다 너무 제가 못 살았던 이야기를 구구절절했죠. 다시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저는 신우가 제가 시어머님께 선물한 가방을 짝퉁이라며 비꼬며 웃는데 그동안 당했던 일들이 머리를 스치며 정말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개 호구로 보는구나 싶은 느낌이었죠.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동서가 새로 들어오기 전엔 시어머님이나 신랑이 방패막 되어주는 걸로 어느 정도 지나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여자,
또 다른 동서가 들어오고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격지심인지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대꾸를 할 생각도 못하고 가족들도 어이없으니 표정은 썩어가는데 어떻게 대처를 못하겠더라고요. 알죠. 시어머님 생신상이니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누가 악역하고 싶겠어요? 신우야 늘 항상 그래왔듯 떠들어대는 거죠. 뇌에서 이까지 톨게이트 하나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로 쭉 내뻗는 저 말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초래하는지 알지 못하는 채 말이에요. 찰싹. 한참을 제 가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던 그 분위기를 깬 건 동서가 신우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사실 저는 신우가 깔깔대는 소리도 듣기 싫고 그쪽을 쳐다보기도 싫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찰싹하는 찰진 소리가 들렸죠.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고 화장실이라도 나갈까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서 동서도 참 난감하겠다. 나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저 그동안 신우에게 언어폭력으로 자존감 다 갉아먹은 상태였더라고요. 말 한번 대꾸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두근대는 가슴을 잠재우지 못하고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무슨 생각인지 일어나 신우에게 걸어가서 시원하게 뺨을 날렸더라고요. 놀라서 온 가족이 신우와 동서를 쳐다봤죠. 작은 언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가씨, 당장 형님에게 사과 안 해요?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어머님이 저 결혼할 때부터 형제간의 기강이 중요하다는 말 강조하신 거 아시죠? 큰오빠, 큰형님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 대신이라 선 넘지 말라는 말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 생각해요. 제가 선을 지키면 당연히 아가씨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저도 가족들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가씨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제가 정리하려고요. 어디서 근본 없는 집안처럼 형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그리고 아가씨는 어머님 생신 선물 뭐 준비했어요? 형제들이 준비한 식사 자리에 와 앉아서 비싼 밥만 축 내고 가는 거 아니죠? 매번 가족들 모임에 회비도 못 내는 백수 주제에 그런 소리 창피한 거 알죠? 당장 형님에게 사과부터 해요. 와, 사이다. 어디서 우리 도련님은 이렇게 천사 같은 동서와 결혼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꾹꾹 담고 있던 말들 그냥 말했다면 또 신우가 듣지 않고 싹 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총대를 당당히 맸는지 뺨을 시원하게 갈기고 나니 시어머님 생신잔치는 더욱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잠깐 살펴봤는데 다 큰 딸 때리지는 못하고 늘 말로만 뭐라고 하셨던 듯 한 번은 되통 당할 줄 알았다 하시는 눈빛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작은 언니한테 뭐라고 안 해? 왜 큰오빠, 작은오빠 둘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맞을 짓 했어?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왜 가족들 모두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작은 언니는 엄마 생일에 와서 나 때리고 큰 언니한테 사과하라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꾸를 못하는데? 설마 누구 편 들어야 하는 거 간 보는 거야? 신우 때리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길 가는 사람 아니 룸 밖에 식당에 있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봐. 아니 지금 이게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짓을 하나? 엄마도 말 좀 해봐. 내가 엄마 창피당하는 거 막아준 거라고. 큰언니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요. 짝퉁 가방 들키고 나니 아무 말 못하겠어요? 그럼 적어도 작은 언니가 나 때린 거에 대해선 대신 사과를 하던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그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는 억울하다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못 살아서 한 달에 10만 원 가족 회비도 못 내는 마당에 중저가여도 100만 원 넘는 명품 가방이 가당키나 하냐고요. 차라리 그냥 일반 브랜드 가방이거나 속옷, 목도리 이런 걸 사왔으면 말도 하지도 않는데 누가 봐도 짝퉁 가방은 너무하지 않냐며 억울해했습니다.
시댁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시어머니 생신날 짝퉁 가방을 사오고 그걸 들키는 걸 창피하니 아무 말 못하는 큰언니는 붙잡고 왜 작은 언니는 나한테 승질이냐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참다 못한 제 신랑은 덧붙여서 너 작은 언니한테 감사하라고 작은 언니가 나서지 않았으면 너 큰오빠한테 한 대 맞고 병원 실려갈 뻔했다고 동서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전히 시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자 신우는 억울한지 뺨을 부여잡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내가 입이 없어서 말 안 한 줄 알죠? 나까지 나서서 아가씨한테 뭐라 하면 시어머님 그리고 당신 큰오빠 마음 불편할까 봐 내가 참고 지나간 거예요. 막말로 나이 30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누굴 평가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껏 아르바이트는 해봤어요? 나가서 일해볼 생각은 했고요? 아직도 밥이나 축내며 살면서 이제 그만 나 좀 둘볼까요? 아가씨, 돼지고기 우습죠? 그거 집에서 누가 해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아서 그래요. 나가서 돈 벌어봐요. 돼지고기 아니고 닭고기여도 감사하고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알 테니. 이제 부모님 그만 힘들게 하고 아가씨도 일해요.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게 되면 지금껏 나나 오빠에게 한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될 거예요. 사과는 그때 받을게요. 더 이상 등신처럼 숨어서 저를 대신해 누군가가 대꾸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닌데 동서가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화가 나는 상황 맞구나 안도감도 들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화를 내면 마지로서 막내 감싸지도 못하는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여기서 내가 화날 타이밍은 맞을까.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분위기 흐트리지 말고 참고 집에 가서 신우랑 대판할까. 정말 다양한 생각이 오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와 다르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동서. 그 덕분에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학창시절 왕따를 당해보지도 않고 그런 걸 본 것도 아니지만 왠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 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주변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건 말입니다. 동서가 용기 내 나섰는데 결국 제가 나서지 않는다면 신우는 목표가 저니까 저에게 또 그럴 거라는 게 제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멍청하게 이제야 그 상황 판단이 선 거죠. 어찌 보면 신우는 가족들 중 누구 하나도 자기를 못 거스르니 망나니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 거고요. 그 적수인 동서가 생겼으니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어요. 그래서 일어나 신우에게 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뺐으며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그렇게 말하고 동서를 쳐다봤어요. 그런 저를 보고 윙크를 살짝 하는데 와, 저 같은 여자인데 동서에게 완전 반한 거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큰언니 저 왔어요. 오늘 저녁에 룸 예약 3개 잡혔고 여기 점심 매출이에요. 언니 왔으니까 나 좀 쉬고 나올게요. 저녁에 또 일하려면요. 그래요 아가씨. 들어가 좀 쉬고 나와요. 신우는 지금 정신 차리고 저희 가게에서 나와 일하는 중이에요. 밉고 미운 신우지만 어쩌면 신우가 하는 말에 힘을 얻어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평소 음식 만드는 거 좋아했지만 가족들만 음식이 맛나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우가 한결같이 뭐 먹고 싶으면 굳이 저에게 해달라고 하면서 음식 장사 해볼 생각 없냐 묻더라고요. 신랑도 옆에서 거들고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 모두 한 목소리로 모아 그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님은 은행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줄 테니 잘 되면 은행 이자보다 더 크게 갚으라고 하셨어요. 소위 투자하는 거 그거 하신다면서요. 당신이 다른 건 몰라도 음식 맛은 아는데 우리 큰 며느리 어떤 음식 장사를 해도 크게 성공을 보장한다며 용기 내 해보라고 응원해 주셨거든요. 긴가민가 하는 생각에 식당을 냈는데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고 규모도 키웠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신우 데려다 카운터에 앉혔죠. 제가 분점을 내려고 준비하면서 가게를 자주 비우게 되는데 미운 정 있어도 가족이라고 신우가 생각났거든요.
그때 시어머니 환갑 사건 이후 저에게 이렇다 할 말도 안 하고 냉하게 지냈는데 가게를 시작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에게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보듬었습니다. 맏며느리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가족 분란 만들 거 아니면 저를 위해주고 인정해주는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 어느 정도 품고 가는 건 말이에요. 힘든 일, 식당 일은 안 한다 그러더니 재속 긁던 말발은 역시 그냥이 아니었나 봐요. 식당 일 하다 보면 진상 손님들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요구나 임시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들도 생기는데 그 일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심지어 본인도 적성을 찾은 것 같다며 큰언니 덕에 인정받고 이래서 좋다고 제 말도 이젠 너무 잘 들어요. 큰언니, 제가 철없을 때 언니 속상하게 한 말들 정말 미안해요. 일하니 재밌긴 해도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사실 대학 졸업하고 오래 놀아서 어디서 일하려면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인정도 못 받는 것 같아 일하기 싫어 놀았거든요. 그런데 언니한테 하는 말들이 어찌 보면 내 자신에게 찔려서 하는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안 그러니까 언니 그동안 내가 철없게 했던 말들 다 잊어져요. 내가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죠. 지난주 신우가 갑자기 퇴근길에 저를 불러 세우더니 제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요. 제가 시어머니 환갑 때 돈 벌고 돈의 의미를 알게 되면 사과하라는 말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있던 거죠.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더 늦어지면 말 꺼내지도 못하고 지나칠 것 같아 올해가 가기 전 용기를 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 믿어보려고요. 시부모님 성품이나 제 신랑 그리고 도련님이나 도련님이 반해서 결혼한 동서까지 모든 가족들을 보면 신우가 철이 안 들었던 것 뿐이지 사실 그 속내가 나빴던 사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였어요. 이제 진정한 가족계 해도 되겠다고요. 부모님 몫까지 자기가 낼 수 있으니 이제 떳떳하게 가족 모임도 하고 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살자는 우리 신우. 이만하면 철든 거 맞죠? 우리 신우 나이가 어렸다면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에 제보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형제간 우애 좋게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신우가 하는 말 꼭꼭 담아내고 산 제가 등신같이 느껴져요. 말하는 신우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신랑이 자기 나선다 했어도 제가 기강 잡는 건데 그걸 왜 못했을까 싶거든요. 근데 사실 알죠. 지금에야 일이 잘 풀려서 식당 잘 되고 돈도 잘 버니까 생긴 자신감이라는 건 말이에요. 돈이 뭐라고. 제 마음도 참 간사하죠? 그래도 지금은 다 웃으며 이렇게 해프닝으로 이야기를 전할 만큼 제 마음도 탄탄해졌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식당이 기울어 전처럼 돌아가더라도 이제는 당당함으로 살려고요. 열심히 사는 부지런함, 어디 가서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사는 정직함이 있으니 기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 우여곡절 끝에 알았네요. 철든 신우, 열심히 살아 식당 잘 이끄는 저, 그리고 멋쟁이 우리 동서까지. 앞으로 우애 지키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응원의 댓글로 힘 실어주실 거죠?